우리 아이가 잘 때 코골이도 심하고 어떨 때는 아예 숨을 잘 못 쉬는 것 같아요.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정말 걱정돼요. 네, 코골이가 심한 분들이 수면 무호흡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죠.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편도는 입안을 보았을 때 목젖의 양쪽에 동그랗게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콧구멍이 열리는 곳 주위에 인두편도 혹은 아데노이드라 불리는 편도 조직이 있죠. 국의 편도의 크기가 아주 커질 경우는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크기 자체가 의미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아데노이드 비대증이 심한 경우 코막힘과 삼출성 중이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코골이가 심한 경우에는 수면 무호흡증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도 및 아데노이드 비대증은 어린이의 성장에 장애가 되거나 성인은 만성 피로와 심혈관계 질환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의 적응증으로는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 코막힘, 재발성 삼출성 중이염이 동반된 아데노이드 비대증, 재발성 편도염, 편도 비대로 인한 치아 부정교합과 안면 발달 장애, 편도 주위 농양 등 합병증이 동반될 때, 그리고 편도 악성 종양이 의심될 때입니다. 이 수술의 목적은 편도를 제거하여 코골이와 무호흡증 증상을 완화하며 반복적인 편도선염을 예방하고 비대해진 아데노이드를 제거하여 비강호흡을 촉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데노이드는 완전 절제가 아닌 일부를 남기는 제거술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 다시 자라나 재발할 수 있고 또 10명 중 2명은 코골이와 무호흡증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래에서 진료와 검사를 통해 수술이 필요하다고 결정이 되면 환자의 계획과 병원 수술 일정을 고려하여 수술 상담실에서 수술일을 정하게 되고 수술일이 결정되면 수술 전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잘 보이지 않는 아데노이드를 확인하기 위해 이비인 후과에서 내시경 검사를 하거나 단순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고 전신 마취 하에 수술이 진행되므로 각종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심전도, 흉부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여 현재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마취과의 진료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수술 전 검사 결과 이상 소견 발견 시 해당 진료과에 추가적인 검사나 진료를 시행하여 전신 마취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검사 기간은 수술일로부터 약 1, 2개월 전부터 시행하며 검사의 유효 기간은 검사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입니다. 이제부터 수술 전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결핵, 간염, 천식, 갑상선 질환, 수술력 등은 반드시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다음 약물과 같이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약물의 복용은 출혈 위험성이 있으므로 수술 일주일 전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전신 마취를 위해 수술 전날 밤 12시 이후부터 물을 포함하여 금식을 시행해야 하며 당일 수술센터로 약속 시간에 맞게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술에 앞서 수술과 전신 마취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계속해서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 수술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이 수술의 예상 소요 시간은 1시간 정도이지만 수술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술 과정은 먼저 신관 3층에 위치한 당일 수술센터에 예정된 시간에 도착하여 환의로 갈아입은 후 키, 몸무게, 혈압, 맥박을 측정합니다. 당일 수술센터 대기실에서는 금식 여부, 동의서, 기본적인 검사 결과, 의치 제거, 장신구 제거, 화장 제거 등을 확인하며 준비실에서 정맥 주사 확보를 하고 수술 부위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수술장에서 전신 마취를 시행한 후
개구기를 이용하여 입을 벌린 다음 전기 소작기와 미세 절삭기를 이용하여 비인두의 아데노이드와 양측 국의 편도를 절제합니다. 그리고 보통 수술 당일 입원하여 다음날 퇴원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편도 절제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수술 시야 확보를 위해 입에 기구를 거치합니다. 그리고 예리한 기구를 사용하여 편도를 절제합니다. 수술 후 흰 딱지가 앉게 되는데 출혈 위험이 있으므로 억지로 떼어내거나 뱉지 말고 자연 탈락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다음 아데노이드 절제술에 대해 알아보면 아데노이드는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입으로 내시경을 넣어 아데노이드를 직접 보면서 미세 절삭기를 이용해 제거합니다. 수술 후 주의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병증에 대해 알아보면 100명에 1명 정도 출혈 가능성이 있는데요. 수술 후 24시간 이내와 수술 후 5에서 7일에 가장 흔합니다. 대부분 전기 소작으로 지혈 가능하지만 소아나 지혈이 쉽지 않은 경우 다시 전신 마취하여 지혈하는 경우도 있죠. 퇴원 후 출혈이 발생하면 즉시 응급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통증은 수술 당일에 심한 편이고 다음 날은 좋아지다가 수술 후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다시 심해지며 수술 후 2주째가 되면 많이 좋아집니다. 또한 수술 후 인두 부전증으로 인해 먹은 음식물이 역류하여 코로 나오거나 발음이 부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1000명당 1명 정도로 발생하며 대부분 일시적이지만 일부 영구적으로 남을 수도 있죠. 코골이는 소아의 경우 10명 중 2명 정도 비율로 남아있기도 하는데요. 수면 검사 등을 통해서 얼마나 남아있는지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 치료를 하게 되지만 같은 수술을 또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수술 후 통증으로 인해 음성이 약 한두 달 정도는 변할 수 있고 대부분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울림통의 모양 변화에 의해 음성 변화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목의 이물감이나 맛 감각의 변화가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 목감기에 걸리거나 열이 날 수도 있죠. 코막힘이나 입으로 숨 쉬는 것은 10명 중 5-6명 정도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나머지 4-5명은 증세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술 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소아는 엎드리거나 옆으로 누워서 침상 안정을 취해야 출혈 시 기도로 피가 넘어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금식 후에는 찬 우유나 찬죽, 아이스크림 같은 차고 부드러운 것부터 드시면 되는데요. 탄산음료나 주스 등 청량음료는 통증을 유발시키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술 후 출혈 가능성이 있으니 수술 초기에는 뜨겁고 자극적인 음식이나 딱딱한 고형의 음식은 피하고 부드러운 음식으로 섭취하세요. 그리고 수술 후 2주일경에 외래를 방문하여 수술 부위를 확인합니다. 수술한 부위는 아물면서 하얀 막으로 덮이게 되는데 이는 정상적인 치유 과정이며 완전히 치유되려면 약 3에서 4주 정도 소요됩니다. 수술 후 5에서 10일경에 피가 나면 얼음물로 가글을 시행하고 출혈이 지속되면 병원으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 수술에 대해 잘 이해하셨나요? 네, 정말 걱정이 많았는데 자세한 설명을 들으니 한결 마음이 놓이네요. 여러분도 이러한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 수술에 대해 잘 숙지하셔서 보다 안전하고 성공적인 수술 받으시기 바랍니다.